자,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그리드 시스템. 자, 이 부트스트랩이 처음에 제안했던 시스템이고요. 지금 현재 그게 받아들여져서 CSS 그리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리드 시스템을 CSS가 제작하게 된 계기가 이 부트스트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레이아웃을 열과 행으로 보고 정렬하기로 했는데, 자, 그 열과 행으로 볼 때 그 열이 12개를 기본으로 잡고, 자, 그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는 것이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구현은 CSS 그리드가 나온 이후로 부트스트랩 4버전부터 다시 그리드로 적용되었고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면 왼쪽이 데스크탑에 있는 웹 화면이고, 자, 그 오른쪽이 모바일에서 보는 웹 화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웹 화면.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모바일이 이렇게 돼버리면, 자, 지금 현재 이 가로가 좁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죠. 또는 가로 스크롤이 생겨야 되거나, 가로 스크롤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가로로 해야 글씨를 읽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별로 권장하지 않죠. 자, 또는 이 글씨가, 자, 예를 들어 모바일이 한 요 정도다고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겠죠. 그렇죠? 요 글씨들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레이아웃이 모바일일 땐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모바일일 때는 아예 이 친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한 칸.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자, 하나로 이렇게 묶는 거죠. 그쵸? 이 부분까지.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자, 그리드 시스템 안에서 동작을 한대요. 우리가 배웠던 그리드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리드 열과 행. 자,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데스크탑을 모니터를 12개의 열로 나눴어요.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2개. 그렇죠? 자, 이 중에서 한 칸은 누구한테 배분을 해요? 메뉴한테 배분을 하고. 자, 메뉴. 자, 그렇다가 이 친구가 모바일로 넘어갔을 때 이 친구는 이 한 칸을 메뉴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단에 이렇게 메뉴가 되거나 또는 감춰져 버리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메뉴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기로 약속을 해요. 이 한 칸은 뭐예요? 모바일이 됐을 때 디스플레이 넌이 돼버리는 거죠. 자, 또 요 두 칸. 자, 요 두 칸은, 요 세 칸이죠. 그렇죠? 세 칸은 사진이었다가 자, 여기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두 칸으로 바뀌죠. 자, 두 칸으로 바뀌고, 자, 이 친구가 같은 로우 쪽으로 넘어가요. 로우가 지금 현재 요 로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현재 로우가 이렇게 로우였다가, 지금 현재 이 친구가 로우 하나로 넘어가면서 여기에다가 들러붙어 버렸죠. 하단 이 친구도 어떻게 해요? 로우 여기다가 들러붙어 버리고 나머지 텍스트들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 처음에 이것을 12칸으로 보고, 여기서 갔을 때는 2칸, 여기 갔을 때는 나머지 칸, 나머지니까 10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이 친구가 그냥 붙어 있는 이런 구조로 하는 것이 이게 뭐다? 그리드 시스템이에요. 그리드가 아니라 그리드 시스템. 자, 우리가 반응형 웹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웹을 12칸으로 나누고 다시 이것이 넘어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나눌 거냐. 실제로 이 친구도 12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 친구도 12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를 다 12칸으로 나눌 필요가 없죠. 왜 없어요? 그만큼 구조가 안 되니까.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자, 만약 12칸이라 치면 그죠? 12개 중에 4개가 되는 거죠. 4개. 왜? 2개니까 곱하기 2개 하면 되겠죠. 그렇죠? 4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자, 이걸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12개의 열을 기본으로 하는 거래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리드를 이용하고, 그리드 시스템은 12개의 열을 나누는 것을 그리드 시스템이라 불러요. 자,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내가 콜 이렇게 했어요. 자, 왜 이러지? 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씩 나누죠. 근데 이제 그냥 나눈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몇 개다? 12개다. 자, 이렇게 12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4, 30이니까. 자, 이렇게 12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3개가 골고루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당 4칸씩 나눠 갖는 거죠. 3개가 골고루 나눠 갖는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콜이 아니라 콜 했어요. 콜. 그러면 이 친구는 몇 개를 갖겠다는 거예요, 총? 4개 중에 2개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2개를 4개로 나누면 몇 개가 돼요? 3개. 3개 중에 얘는 6개. 그쵸? 그 다음에, 아니군요. 잠깐만요. 자, 다시. 자, 제가 정신이 없다. 4개를 12개로 나누면 3개죠. 그쵸? 맞는데. 그럼 얘가 6개, 3개, 3개. 그쵸? 6개, 3개.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쵸? 요 정도의 콜을 갖겠죠. 자, 이것이 뭐다? 그리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친구들이 다 뭘로 기준으로 해야 돼요? 12개를 기준으로 3개가 골고루 나눠 갖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리드. 근데 요거는 구현이 뭘로 돼 있다? 그리드로 구현이 돼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로우라고 하면 그리드에 뭐를 얘기해요? 행을 얘기해요. 행. 그 다음에 콜은 뭐라고 했죠? 제가 셀을 얘기했어요. 셀. 한 칸. 그래서 그리드에서 로우 중에 그리드 아이템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자, 이 친구가 자, 우리 그리드로 봤을 때는 자,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그리드 아이템 중에 그리드 로우가 1인 것. 자, 1인 것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드 로우가 아니라 그리드 그로우죠. 그렇죠? 그로우가 1인 것. 자, 그로우가 1이라는 건 뭐예요? 비율이 1이다. 그렇죠? 1, 1, 1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된 건데, 자, 근데 그리드 시스템은 조금 다른 게 뭐다? 이 친구가 12개를 기준으로 나눠 갖는 거더라. 차이점이 있어요. 자, 조금 내려가 볼게요. 자, 이 친구도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면 제일 작은 버전. SM이라고 쓰면 어떤 버전? 조금 보통 핸드폰. MD라고 하면 좀 큰 핸드폰. LG라고 하면 태블릿. XL이라고 하면 데스크탑 모니터. 그다음에 큰 모니터.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더라.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쉬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현재 로우가 2개예요. 그러면 행이 2개인 거죠. 그 안에 콜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6개를 가지는 거죠. 왜? 2개니까 12개를 2개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66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밑에 거도 콜 했으니까 아까 전처럼 이 친구는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조금 재밌어지는 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 친구까지도 아직은 쉽네요. 자, 이 친구는 자, 나는 6이고 나머지를 갖겠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몇 시까지일까요? 아니군.
이게 제가 뭔가, 맞아요. 자, 내가 여기다가 수치를 아무것도 안 쓰면 이 친구는 나머지가 된대요. 나머지. 자, 내가 이렇게 수치를 쓰면 크기를 갖는 거고, 자, 수치를 안 쓰면 나머지를 갖는데요. 자, 볼게요. 자, 이 친구는 6을 갖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6개가 남죠. 이 친구가 나머지를 이렇게 나눠 갖는데요. 자, 어떤 친구가 수치를 쓰면, 자, 그러면 12개 중에 5개를 갖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몇이 남아요? 7이 남죠. 그럼 이 친구들은 나머지를 골고루 나눠 가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치를 안 쓰면 이 친구는 뭐다? 남은 친구들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를 쓰는 것을 내가 12개 중에 6개를 갖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조금만 더 넣으라고 가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도 있더라.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지는데, 자, 볼게요. 자, 작을 때는 콜이었고요. 작을 때는 콜. 자, 이 친구는, 자, MD일 때 오토로 갖겠대요. 자, 이 친구는 LG,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다. 자, 이거 너무 복잡하다. 자, LG일 때는 2씩 갖겠대요. 자, 지금 현재 여기 LG인 것 같아요. 2씩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2씩. 그리고 콜일 때는 XS, 작을 때죠. 그렇죠? 작아지면 이 친구가 골고루 다 갖겠대요. 이 친구는 언제나 나머지 친구들을 갖겠대요. 자, 나머지 친구들. 자, 한번 볼게요. 줄여들면 이 친구가 이렇게 확장될 거예요. 자, 이렇게 확장. 자, 근데 이게 줄어들었을 때 보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 쭉 줄어들어 볼게요. 자, 보면 나머지를 이렇게 골고루 갖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반응형 웹으로 크기에 따라서 너비를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코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려가 볼게요. 자, 좀 내려가서. 자, 지금 보면 골고루 갖는 것과 내가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는 84라고 해도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84 말고. 그쵸. 1대2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쵸? 1대2 그러면 12개 중에 3개를 골고루 나눠 갖는 거죠. 3개니까 4, 8이 되겠죠. 그쵸? 4, 8.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도 되고 또는 콜 1, 콜 2로 비율로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 자, 보시면 자, 콜 SM이 8이고 SM이 4래요. 자, 이 친구도 SM이에요. SM은 제가 뭐라 그랬죠? 보통 핸드폰. 자, 보통 핸드폰일 때 이렇게 나누어 가진대요. 자, 그러면 더 줄여볼게요. 자, 줄였더니, 자, 한 칸씩 이렇게, 여기가 아니군요. 그렇죠? 자, 위에 거. 자, 더 줄여볼게요. 자, 더 줄였더니 한 칸씩 가져요. 자, 내가 자, 콜 SM8이라고 쓰고 콜을 안 쓰면 자, XS일 때는 무조건 100%씩 가진대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지정한 크기만큼 비율을 갖고 그 이하 거를 안 쓰면 자동으로 XS는 100%씩 아니면 지정한 대로 100%씩 지정한 대로. 이번 밑에 것도 어떻게 해요? 100%씩 늘어나죠? 자, 100%씩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이런 모양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 텍스트가 이렇게 있고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작아졌을 때는 우리가 텍스트가 안 보이는 게 싫으니까 이미지를 두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조가 될까요? 이렇게? 되죠. 자, 되죠. 자, 어떻게? 자, 쭉 줄이면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이 친구 위치를 앞으로 옮겨야 돼요. 자, 오더를 바꿀 수 있겠죠. 자, 이 친구를 앞으로 옮기려면 오더를. 지금 현재는 어떤 구조예요? 자, 텍스트가 이렇게 있고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이 밑으로 떨어지고 텍스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순서도 바꿀 수 있겠죠. 바꿀 수 있어요.
자, 밑에 가면 그런 코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반응형 웹을 그리드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요거는 썩기. 자, 썩기 이거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복잡한 건 필요 없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라, 자, 로그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자, 로우에다가 내가 지정해 놓는 거예요. 로우에다가. 자, 로우에다가 콜스가 2씩 나노라 그랬더니 이렇게 2개씩 나눠 가졌죠. 자, 그쵸? 자, 지금 여기서, 자, 나는 66 해서 로우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 나는 여기서 2개의 행을 가져라. 그러니까 원래는, 자, 이 친구는 콜이 이렇게 4개가 동등하게 가졌어야 되는데, 그쵸? 우리가 콜2 했더니 2개씩 이렇게 나눠서 로우를 쓰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렬을 로우 쪽에서 제어하실 수 있더라. 그렇죠? 로우 쪽에 제어하실 수 있더라. 자, 순서 바꾸는 건 아직 안 나왔네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이거는 3개가 되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콜 오토라고 하면 오토 크기, 그죠? 크기 딱 맞춰서 오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콜스 4 하면 4가 되고, 그렇죠? 자, 이번에 내가 6으로 지정했는데, 자, 6 콜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4개가 돼 있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됐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현재 4칸을 가지라고 했는데 4개를 안 가지고, 그죠? 3개만 가지고 있어요. 3개만. 자, 왜 3개만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볼게요. 뭐 줄여도 마찬가지네요. 요건 조금 헷갈린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3개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왜 4개가 안 들어오고 3개만 들어왔을까? 이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이렇게 될까? 그쵸?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요게 지금 크기가 됐으니까 그 다음 게 밀렸다 이 뜻이죠. 그쵸?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얘가 크기가 있으니까 이 다음 거는 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건 넘어가 보고, 이건 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없네. 자, 이번에는 자 보시면, 자, 콜스가 1이었다가 SM일 때 2였다가 MD 때 4래요. 자, 지금 각자 다른 거죠, 그쵸? 자, 보면 MD 때는 4였다가 좀 줄이면, 자, 2개씩 갔죠, 그쵸? 2개씩.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1개씩 갔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실 수 있더라. 4개, 2개, 1개.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중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로우 안에 다시 콜 안에 로우. 자, 지금 현재 중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볼게요. 순서가 안 나오네. 그리드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 자, 순서가 안 나오네요. 자, 일단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오셔서 자, 레슨 15에 S25에
부트스트랩 그리드 시스템. 아니, 그냥 그리드 시스템 할까요? 부트스트랩 그리드 시스템 할게요. 구체적으로. 새로 만들기 HTML 레슨 25에 부트스트랩 그리드 시스템. 자, 똑같이 부트스트랩 쓸 거니까, 자, 코리아 부트스트랩. 자, 무조건 링크를 넣으셔야 돼요. 어떻게? 링크에 CSS에 src 하위에 자동 완성 뜨는 걸로 무조건 하세요. 부트스트랩 5.3.7에 dist에 css에 부트스트랩 css. 자, 이게 한 번 자동 완성되면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자동 완성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우리가 코드 작성할 때는 그냥 소스를 할게요. 자, 소스도 할게요. 스크립트도. 스크립트 빼도 될 거야, 이번에는. 그래도 해놓을게요. 스크립트에 src에 말 그대로 src에 부트스트랩 5.3.7에 dist에 js에 부트스트랩 번들 js. 자, 스타일을 살짝 줘볼까 해요. 스타일. 자, 점 로우죠, 그렇죠? 하위에 있는 모든 div를 색깔이랑 볼더를 좀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핑크, 볼더도 좀 줄게요. 볼더는 자, 이 색깔에다가 조금 어두운 색깔을 할까? 자, 조금 어두운 색깔로 해볼게요. 아니면 좀 진한 색깔, 밝은 색깔로. 자, 그리고 높이를 좀 줄게요. 자, 높이를 3em 정도 줄게요. 자, h1 컨테이너 쓰고 할게요. div에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컨테이너 쓰시고 컨테이너. 자, h1 부트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 자, 화면을 12개의 열로 구성해서 반응형 디바이스마다 구성을 다르게 하는 것이 부트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CSS 그리드가 결합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속성은 다 그리드 속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리드 갭도 되고 여러 가지 그리드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예전에는 그리드 시스템이 없을 때는 부트스트랩이 독자적으로 만든 시스템이었고요. 지금은 그리드가 만들어져서 부트스트랩도 그리드를 이용해서 그리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로우도 조금 디자인을 할까? 자, 로우도 조금 디자인하죠. 자, 로우도 조금 디자인할게요. 로우고요. 자, 로우. 자, 로우는 대비되는 색깔로 백그라운드를 줄게요. 백그라운드 약간 블루 계통, 라이트 블루가 좋겠네요. 자, 이 친구도 볼더를 좀 주죠. 볼더는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자, 여기 쭉 와서 div인데 row인 곳 안에 div를 만들 거예요. 자, div를. 자, 근데 call이라고 하고 3개를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이상하네요. 그쵸? 아, 나눠져 있네요. 그쵸? 얘가 지금 볼더가, 볼더 컬러만 들어가 있구나. 죄송해요. 자, 볼더를 지정해야 되는데, 자, 볼더가 APX, 솔리드 썼어야 되는데, 자, 요거 APX 솔리드 볼더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안 줘서 됐다. 그쵸? 자, 이번에는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하나 더. 그러면 동등하게 이렇게 나눠 갔죠? 자,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 HR로 띄어쓰고 붙여 넣은 후에, 자, 붙여 넣은 후에, 자, 나는 2칸을 가지겠어. 자, 근데 2칸이 작게 돼버렸네요. 더 작게, 그쵸? 이유는 뭐예요? 나머지는 골고루 가졌기 때문이죠. 나머지가 골고루 12개 중에 난 2칸 가지고 나머지는 골고루. 자,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줘볼게요. 자, 1, 1, 1. 자, 그러면 구체적인 크기가 이렇게 지정이 되죠. 자, 12개 중에 111, 2개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면 오토. 그죠?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퀄은 오토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퀄은 오토. 내가 크기를 지정을 하면 크기가 지정이 되죠. 자, 이때 n은 12개까지 되는 거죠. 1부터 12까지.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뭘 해볼 거냐. 자, 그대로 복사해서, 자, 붙여놓고, 자, 이 친구들한테 전부 다 MD라고만 줄 거예요. MD, 자, MD, 자, MD, MD. 자, 그러면 디바이스가 작을 때는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100%.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지정이 되면, 자, 그 디바이스 크기가 되었을 때, 자, 볼게요.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자, 디바이스가 작아졌을 때도 크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콜 6, 콜 6, 그렇죠? 자, 여기도 콜 6, 콜 6 해볼게요. 쭉 줄이면 오, 그쵸? 자, MD 때랑 XS일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정할 수 있어요?
MD는 태블릿 사이즈. 그죠? 그래서 콜 사이즈를 할 수 있죠. 그죠? 사이즈는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요거 XS가 되죠. SS, small, MD, LG, XL, XX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N이 되겠죠. 사이즈. 자, 이때 사이즈들 이거는 뭐예요? 태블릿이 아니라 자꾸 디바이스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디바이스 사이즈별로 크기. 별로만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줄이면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자, 6666 이렇게 해서 로우를 두 칸으로 만들고 있죠. 자, 로우를 두 칸으로. 자, 근데 우리가 로우를 두 칸으로 여기 이 로우 단에서 지정할 수 있었어요. 그죠? 로우 단에서.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위에 거 복사할까요? 자,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붙여놓고 자, 위에처럼 자, 작을 때는 이 친구들이 골고루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골고루. 자, 그래서 어떻게? low, 콜 2.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안 먹히죠, 그쵸? 콜 지우면 된다고요? 위에가 된다고요? 아, 로우를 지우면 문법 이게 맞는데? 아, 콜에 S가 있다고요? 이걸 지우면 된다고요? 아, 아니냐고요? 아, 제가 문법 보고 있는데 이건 맞아요. 이건 맞고. 지금 현재 이게 크기가 지정돼 있어서 이 친구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크기가. 아, 그러네요. 그렇죠? 난 이거 MD로 복사했는데 MD가 아니군요. 그렇죠? 죄송해요. 자, 자, 콜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나 이게 MD를 복사한 줄 알았는데. 자, 콜 크기가 아래가 정해져 있어서 위에 게 안 먹히는 거죠. 자, 지금 나는 MD 때랑 콜이 때랑 다르게 하고 싶은데 자, 이제 먹히죠. 그렇죠? 나 이거 MD를 복사한 줄 알았는데 콜을 복사했군요. 자, MD 때, 콜이 때.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이 친구 콜 66을 요 콜 S2 이런 식으로 해준 거죠. 그렇죠? 자, 어떤 거? 로우 안에 그렇죠? 로우를 또 쓰는 거죠. 그때 로우 콜스 그렇죠? 자, 이 친구는 사이즈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사이즈라고 할게요. 아, 그냥 디바이스라고 할까? 디바이스로 할게요. 그렇죠? 디바이스인가요? 디바이스가 뭘 잘못 쓴 것 같아. 아, 이다, 이. 여기가 이. 디바이스 하고, 자, 여기서 개수. 그렇죠? 몇 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N. 자, 대신에 이 콜에서 방금 본 것처럼 이미 지정이 돼 있으면 이 친구가 안 먹히죠. 자, 이 콜이 지정돼 있으면 자, MD가 지정돼 있는 거는 당연히 여기 MD가 아니니까 되겠죠. 그렇죠? 여기. 그래서 이 두 개는 지금 현재 같은 모양으로 진행돼요. 콜 666 해도 되고 로우 콜스에 2 해도 되고 이렇게 됐죠. 지금 요거 두 개가 완전히 똑같죠. 현재 이 코드랑 이 코드는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형 웹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이 친구를 아주 복잡하게 쓰실 수도 있어요. 자, 아주 복잡하게. 자, 요거 MD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여기 로컬 2를 지워볼게요. 자, 로컬 2를 지우고. 자, 복잡하게 쓰는 코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가 내가 콜일 때는, 자, 내가 7이고, 자, 내가 콜일 때는 3이야. 아, 3? 5야. 이렇게 해볼게요. 자, MD일 때는, 이 친구가 3, 3, 3, 3이면 좋겠어. 자, 그러면 MD일 때는 4칸 나눠가고 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은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콜 12는 생략해도 되는 거죠. 자, 콜 12는 내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더라. 요 코치 친구는 내가 작성 안 해도 똑같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할게요. 콜 12는 생략해도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내가 LG일 때는 좀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LG라는 건 모니터가 작은 모니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일반 데스크탑에서 모니터가 작은 것. LG일 때는, 자, 이거에, 2칸씩. 자, 2칸씩 가졌으면 좋겠어. 2칸, 2칸, 2칸. 그 다음에 나머지 하고 싶으면, 나머지. 자, 한번 키워볼게요. 자, 이게 지금 MD일 때고, 좀 더 커지면, 자, 요게 LG일 때. 자, 이렇게. MD일 때, 그 다음에 XS일 때, 그죠? 이렇게 크기가 다르게 지정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지정할 수 있더라. 이때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최대한 이런 식으로 로우 콜스랑 또는 생략 같은 것들을 잘 응용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잘 응용해서. 자, 그 외에도 이제 중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자, 중첩.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이번에는 갭을 좀 줘볼게요. 갭. 자, 갭은 로우에다가 주는 거예요. 자, 로우에다가. 자, 디바이스 맞게 적용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새로 쓰지 뭐. 그렇죠? 자, 이번에 배워볼 거는 갭이에요. 갭. 갭은 이제 G라고 합니다. G. 로우에 쓰고요. 자, 점 로우에 갭이 되겠죠. 갭은 그리드의 갭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뭐랑 똑같다? CSS 그리드 갭과 같다. 자, 이 div 로우 안에, 자, 로우 안에, 자, 콜을 쓸 거예요. div에, 자, 콜인데, 자, 4개씩 있어요. 4개씩. 총 24개? 24개? 너무 많나? 3, 4, 3, 6, 9 정도 하지 마, 그쵸? 9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가 만들어져요. 현재 그리드 시스템이랑 거의 똑같죠, 그쵸? 자, 이렇게 그리드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갭을 줄 수 있어요. 갭은 G입니다. G2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갭은 지금 현재 요 뭐마다 저기 지금 모든 셀마다 갭이 생기는 건데, 자, 이 친구는 위아래만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위아래만 생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해볼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GX가 있고요. GX가 지금 안 생기죠, 그쵸? GY가 있어요. 근데 GY만 생기고 있어요. 그죠? GY는 갭의 Y. 그죠? 그 다음에 GX는 갭의 X축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X축이 안 생기죠? 지금 제가 조금 이상한데요. 이게 왜 갭이 안 생기지? 오른쪽에 이렇게 갭이 생겨야 되거든요. 자, 여기 지금 검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검사. 자, 지금 로우를 보시면 가터 X 0.5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BS 가터 X 0.5.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지금 플렉스로 적용돼 있네요. 죄송해요. 지금 플렉스군요. 그리드가 아니라 로우가. 그러면 이게 GX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그리드 시스템에 보면요. 왜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자, 레이아웃에 보면 열, 거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거터를 한번 볼게요. 거터. 자, 열 사이의 패딩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콘텐츠 간의 간격을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 쭉 내려보면 GX가 이렇게 먹힙니다. 자, GX가 이렇게 먹히고 있어요. 그쵸? GX가 먹히고 있어요. GX5죠, 그쵸? GX5. 자, 지금 수평 커터고 오른쪽 왼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평 커터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안 먹히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수직 커터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위아래가 이렇게 먹혀 있는 거죠. 위아래가. 그래서 위아래가 5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패딩을 줘가지고 이렇게 패딩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수직 수평 커터는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2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2가. 자, 지금 보니까 문제가 왜 되고 있을까? 그쵸? 문제가 왜 되고 있을까? 얘가 지금 안 먹혀요. 우리가 뭔가 적용을 잘못해놔서 그럴 수 있어. 자, 콜이 LG 때 O, GE 이건 이제 그냥 2고 그쵸? 그 다음에 LG, E, 클 때 3, 뭐 이런 거죠, 그쵸? 먹혀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뭐 때문인지 생각해보면 내가 콜에다가 줘놓은 게 높이 말고는 없죠. 높이 말고는 없어요. 로우에다가 줘놓은 게 문제가 될 만한 게 라이트 블루.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저만 안 되나요? 여러분들도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지금 이 G를 주면 양쪽이 다 돼야 돼요. 양쪽이 다 돼야 돼요. 이게 지금 4라서 그런가? 4라서 그러진 않을 텐데. 그쵸? 그쵸? 4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패딩이 있어야 되나 꼭? 그러진 않을 건데. 그러진 않죠. 그쵸? 패딩이랑 이거랑 상관이 없는데. 안에 내용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도 않죠, 그렇죠?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왜 안 먹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하면 되는데 만약 이제 안 먹힌다 그러면 각자 마진해 주는 수밖에 없어. 그럼 너무 지저분하잖아. 이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괜히 시간을 오래 끌었다. 돼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열이라는 것은 아까 배웠던 것들의 정리예요. 자, 보시면 또다시 콜콜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또다시 콜콜콜. 근데 이제 오리진 아이템 센터 이런 것들이 먹혀요. 지금 현재 한 줄이 플렉스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플렉스 정렬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자, 보면 아이템들마다 오리진 셀프, 스타트, 센터, 엔드로 이렇게 스타트, 센터, 엔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보면 정렬에 대한 내용들이 대체로 줄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엄청 어렵진 않아요. 자, 엄청 어렵진 않고 자, 반응형 웹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우리 반응형 웹이 이미 구현이 돼 있는 컴포넌트 하나를 써볼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자, 이 컴포넌트들 중에서 자, 반응형 웹이 이미 구현이 돼 있는 거는 여기 내비게이션 바밖에 없어요. 자, 내비게이션 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내비게이션 바. 자, 쭉 내려보면 저기 사용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자, 이 친구는 이미 보면 네블바 X extend LG라는 게 이미 적용이 돼 있어요. 자, extend LG. 그래서 이 친구가 숨겨져 있다가 자, 좀 커지면 자, 이런 식으로 드러나요. 이미 반응형 웹이 구현이 돼 있는 컴포넌트죠. 사용법은 자, 이 친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걸 추천해요. 자, 그대로. 자, 그대로 가져와서 자, 여기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자, 붙여 넣으면 이렇게 내부바가 들어오죠.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을 쳐내면 되겠죠. 여기 보면 서치 같은 게 필요 없다. 그러면 서치를 쳐내고. 자, 서치가 필요 없다. 서치를 쳐내고. 그러면 서치가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드롭다운 메뉴가 필요 없다. 자, 드롭다운 메뉴가 필요 없다. 그러면 드롭다운 메뉴를 쳐내고. 그죠? 이렇게 쳐내고. 지금 보면 액티브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보면 액티브 디세이블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일단은 지워놔야 되겠죠. 자, 지워놓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조금 바꿔가면서 작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내빗바가 있다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선생님, 근데 요즘 요 내부바 말고 유행하는 게 또 있잖아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왼쪽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어요. 오른쪽 또는 왼쪽에. 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브 캠퍼스였나요? 이게 오브 캠퍼스라 불렀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브 캠퍼스가 밑에 있네요. 죠 오브 캠퍼스. 자, 왼쪽, 자, 오른쪽. 둘 다 왼쪽이네요. 왼쪽, 오른쪽인 줄 알았는데. 자, 방향은 밑에 있나 봐. 자, 방향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요게 이제 오브 캠퍼스. 자, 여기 보면 방향이 있죠. 자, 오른쪽. 자,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오브 캠퍼스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오브 캠퍼스로 바꾸시려면 자, 지금 현재 요 내부의 이 부분을 오브 캠퍼스의 클래스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오브 캠퍼스가 적용된 내부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없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정을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수정을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러네요. 그렇죠? 이걸로 이제 하면 좋을 텐데 내비게이션이 오브 캠퍼스 내비게이션은 없더라. 일단은 기능은 제공은 하더라. 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엄청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클래스가 복잡해져서 짜증나는 수준이지. 짜증나는 수준이지.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열심히 봐야 되는 거는 요거 기본적인 컴포넌트는 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여러분들이 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문서를 다 보세요. 보면 움직이는 이미지도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거 있죠. 아마 이제 빠지신 분은 없을 텐데
여기 보면 제가 과제로 EX군요. 그렇죠? EX에 자 보면 탭 메뉴 홈 이미지 슬라이드 이렇게 과제를 2개 줬는데 이미지 슬라이드가 요거죠? 요거. 자, 요게 이제 부트스트랩 쓰면 바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양, 그렇죠? 자, 요거 자 한번 써보고, 자, 요거는 써보고, 그 다음에 카드도 써보고, 콜랩스도 써보고, 모달도 써보고, 웬만한 거 다 해봤네요, 그렇죠? 웬만한 거 다 해봤어요. 자, 요거 쭉 보시면 좋고, 요트도 한 번씩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게 이 폼을 꼭 봐야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수업 때 폼을 많이 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이 폼은 백엔드 수업 때 자주 만들어 볼 거다. 이 폼은. 그래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과제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과제는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부트스트랩으로 구현하는 거 과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미 드린 과제들도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어렵게 아예 홈페이지 만드는 걸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지금부터 쉬었다 와서 딱 10분만 쉴게요. 50분까지 밥 먹으러 갈 때까지 공부하다가 밥 먹으러 갈게요.